안녕하세요. 미정용 보스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직접 겪으신 일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저처럼 운이 나쁘면 겪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운이 나쁜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이야기 제보합니다. 이야기가 있었던 때는 서울에 올라온 지 4년 차가 되던 해였는데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때였고 서울에서 나홀로 30대를 맞이하던 시기여서 정말 우울했던 시기였죠. 당시에는 강남 근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출퇴근은 2호선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서울에 놀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지하철 2호선은 늘 붐볐고 서로 부딪히며 다니는 게 일상이었기에 특별한 사람을 유심히 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불편함이 제 일상에 처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기다리던 금요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작업할 서류량이 너무 많아서 불금인데도 빨리 퇴근하지 못했고 야근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 밤 10시쯤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물건을 챙기고 지하철로 달려갔는데요.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2호선 지하철역에는 사람이 많긴 했지만 평소보단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근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걸어갔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이 도착했고 지하철을 타보니 다행히도 사람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빈자리가 사람들 곳곳에 띄엄띄엄 있었는데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빈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뛰어와서 제가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았고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행동에 저는 희를 신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에게 다리가 아파서 미안하다며 이야기하시더군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넘어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더 이상의 이목을 끌기 싫어서 알겠다며 이야기를 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가니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아저씨와 아주머니 한 분이 폰을 보고 계시는 자리 사이에 비어있는 자리가 보였고 웬만하면 일어서서 가겠지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고 아까 넘어진 무릎이 아파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무거워졌고 잠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고 잠깐 졸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잠에서 깼는데 깨자마자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다 일어나서 피곤해서 그런가 예민한 거겠거니 했지만 그날의 느낌은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슬쩍 눈을 떠 옆을 보니 몇 칸 떨어진 자리에서 한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고 저는 괜한 기분 탓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주위엔 아까보다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폰을 보며 무서운 생각을 잊으려고 노력했고 잠시 있다 보니 제가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내릴 역에 내렸는데 아까 저를 보고 있던 남자 또한 제가 내리는 역에 같이 내리더군요. 저는 그냥 우연의 일치겠거니 생각하며 승강장에서 밖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완전히 밖으로 나와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혼자 무슨 생각을 한 건지 하며 혼자 머쓱해졌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착각을 한다며 혼자 이야기했고 저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거의 집 앞까지 다 와가는데 그날은 정말 기분이 너무 묘했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또다시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서둘러 집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1층엔 공용현관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서둘러 계단을 뛰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착각한 거면 웃긴 거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정말 이상한 날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주말 동안 평범하게 쉬다가 다음 주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직장인이나 그렇겠지만 정말 출근하기 싫었지만 힘겹게 출근했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힘든 월요일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월요일부터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간에 마쳤고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하고 지하철 입구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가운데 뭔가 기분 나쁜 입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주위에 사람도 많고 혼자 오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기분 나쁜 입김을 하는 수 없이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조금씩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기 시작했고 기분 나쁜 입김 또한 어느 순간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건 지하철 끝쪽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걸어가다가 중간에 걸음을 멈췄고 남자는 저를 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보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가던 길을 가야겠다 하고 다시 걸으며 남자와 가까워지는데 남자는 분명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묘한 불쾌감이 들었지만 출근 시간대에 같은 노선을 타는 사람이 겹칠 수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거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칸에서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제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골목, 제가 다니는 그 좁은 길목까지 따라붙었고 뭔가 말을 걸듯 다가오다 갑자기 멈추곤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른 시간대 열차를 타면 더는 마주치지 않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지하철에 또 있었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도 말입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긴 했지만 눈매, 체형, 느낌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은 채 전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던 길이 사람이 없어서 최대한 사람 많은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부서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선배는 스토킹은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신체 접촉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경찰이 움직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관리실에 가서 CCTV를 요청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출근 시간을 계속 바꾸면서 그를 피하려 했었지만 어느 시간에 타도 그는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몇 시에 탑승할지 마치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붙어있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매일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말을 걸어도 될까요? 라는 메모가 있더군요. 저는 쪽지를 보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출근길이 아닌 제 집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은 채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드디어 실질적인 위협이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한 뒤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발견한 쪽지는 그대로 가져다 드렸고 집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파트 인근 CCTV에서 매일 새벽마다 검은 후드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제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심지어 아파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녀간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일같이 가던 곳이었지만 저는 그를 단 한 번도 인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주문도 다른 직원이 받았기 때문에 전혀 기억에 남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집요하게 관찰해왔고 이름도 모르고 말도 한 적 없었지만 자기 혼자만의 환상 속에서 한 번도 대화조차 해보지 않았던 저와 그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가 만든 저만을 위한 블로그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블로그에는 저를 도찰한 사진과 함께 매일의 출근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연애일기처럼요. 저는 몸이 떨렸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는 결국 스토킹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법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도 외출 전 창문을 여러 번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따라오는지 수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